안녕하세요. 부모코칭 노트 유선스입니다. 오늘은 중고생 읽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의 큰 걱정 중 하나가 아이의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예요.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어휘력도 약하고 문해력은 떨어지고 답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도 모른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중고생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먼저 독서량 부족과 문해력 저하를 둘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요즘 아이들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어휘력, 배경지식, 논리적 사고력이 떨어지고 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해력에 빨간불이 켜지죠. 유튜브, SNS, 쇼츠 같은 짧은 콘텐츠에 익숙해지면서 긴 글을 집중해서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긴 글 읽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아이가 길고 내용이 복잡한 수능 국어의 지문을 잘 읽어낼 수 있을까요? 또 국어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읽기 훈련이 안 된 아이가 이게 될 리가 없죠. 잘못된 학습법도 문제입니다. 개념 이해 없이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푸는 건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어요.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국어가 수학, 영어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어는 수학, 영어 못지않게 단기간에 성적 향상이 어려운 과목인데 말이죠. 이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시험,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도 꼽을 수 있는데요. 내신과 수능 국어는 출제 방식과 요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각 시험 유형에 맞는 대비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겠죠. 아무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읽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국어는 어떤 시험인가요? 지문 독해 시험이죠.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독서 영역입니다. 비문학을 말해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복잡한 정보나 개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을 평가합니다. 읽어내는 속도와 정확도가 중요해요. 다음은 문학인데요. 주제, 표현 기법, 인물 관계, 시대적 배경 등을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실생활과 연결되는 실용적 독해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언어와 매체는 문법 지식을 다루는 언어 영역과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는 매체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근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은 뭘까요? 바로 비문학입니다. 점수 차이도 비문학에서 가장 커요. 비문학은 철학, 경제, 과학기술 같은 정보글을 주로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구조라든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사상과 그 한계라든가. 너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논리적 구조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라면 너무 어렵겠죠. 길고 복잡한 지문에 정보량은 많고 하나의 질문에 여러 사고 단계를 요구해서 읽어내는 힘이 부족하면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읽기가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논리적으로 읽고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글의 구조 안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수능 국어는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만으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중학생 읽기 얘기를 해보죠. 중학생 읽기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중학생 때는 읽기 능력의 기초 체력을 확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소설 읽기에 그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어야겠죠. 책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설명문 등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면서 배경 지식과 어휘력을 쌓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읽는 연습도 필요해요. 글의 핵심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면서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실 초등 때부터 문단의 중심 문장 찾기 훈련을 하면 좋아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정보글을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배경 지식 쌓기에도 도움됩니다. 청소년용 인문과학 도서를 읽고 한 챕터를 요약하거나 구조도를 그려보는 활동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신문사설이나 과학잡지, 청소년 교양도서에서 비문학 글감을 하나 선정하는 거죠. 매일 한두 쪽씩 읽고 핵심 문장을 표시하면서 구조화하는 겁니다.
글을 요약하고 관련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세요. 읽은 글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면 더 좋겠죠? 부모님이 함께 읽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고등학생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1부터는 수능형 읽기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수능 독서 지문과 유사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수능 국어가 절대 만만하진 않지만 전략을 갖고 꾸준히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읽기 전략을 말씀드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영역별 수능 국어 문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1학년부터 주 3회, 4회에 꾸준히 기출문제 풀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시겠지만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실제 수능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수능 연계 교재니까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배경 지식을 위해 시사 상식에 관심을 두는 것도 도움되겠죠? 필요하면 국어 전문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결국 읽기와 사고력의 결합입니다. 읽기 훈련은 국어 점수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읽기는 모든 과목의 기초죠.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읽기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시기엔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 고등학교 시기에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고 사고력을 기르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읽기 훈련을 하면 수능 국어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기초가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 부모님들 바로 학원, 가외 인강을 고민하시죠? 먼저 아이의 읽기 능력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